네, 안녕하세요. 트루메카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유니콘이라던가 이런 게 뜨거워지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허와 실 이런 게 좀 많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요즘에 특히. 그래서 요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야, 우리 상장 주식 얘기하기도 바쁜데 무슨 갑자기 스타트업이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스타트업 얘기를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매일 매매하시던 종목들 중에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혹시 유니콘이라는 거, 뭐 혹은 뭐 데카콘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얘네들은요. 그냥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너무 커져서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 정도 레벨에 도달한 초대형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만하게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회사에 돈을 벌어서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에 다른 회사의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투자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사의 몸집을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주식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주가가 올라간다. 외부 투자를 받는 이게 뭐예요? 유상증자. 요것만으로는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얘네가 크긴 힘들다. 자, 따지고 보면요. 이 투자받는 게 뭐냐면요.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투자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간단해요. 그동안 금리가 쌌어. 그러니까 외부 자금 조달하기가 쉽고 그렇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지분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돈 끌어오기가 힘들어졌네. 야, 카도야, 우리 회사에 돈 좀 투자해 줄래? 난 돈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끌어오기가 힘들어지니까. 자,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돼요? 옛날에 우리가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했던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외부 투자만으로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 투자만으로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니콘이 요즘 좀비 기업이 돼가고 있어요. 왜? 이 유니콘은 애초에 영업 손실을 보던 회사니까. 자, 다시 유니콘이라는 기업들은 원래 영업 손실을 보던 회사고요. 원래 돈을 못 벌던 회사고요. 원래 외부 투자만 받던 회사예요. 자, 그런데 외부 투자가 어려워졌고요. 돈을 벌기가 더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한계 기업에 다다르고 있어요. 자, 이러면 유니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뭐겠어요? 바로 상장. 자, 그래서 요즘 생각해 보시면 경기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 토스다, 오아시스, 그리고 마켓컬리, 그리고 쿠팡도 작년에 미국에 상장했죠.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상장해서 엑시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엑시트 전략은 다르지만 당근마켓, 중고나라 엑시트 어떻게 했어요? 매각으로 엑시트했죠. 당근마켓 매각으로 엑시트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던 유니콘들이 전부 1세대 창업자들이 엑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다? 시장에 돈이 없어서 외부 투자만으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다들 엑시트하려고 하고 있고 엑시트의 결과는 결국 뭐예요? 항상 망으로 귀결됩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 그러니까 금리가 막 인하되고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계속 늘어나는 시기에는 이 초대형 스타트업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형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자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초기 투자를 한 스타트업에서 엑시트를 계속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큰 돈을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옥석 고르게 해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 놓으면 지금 당장은 이 회사도 힘들고 나도 힘들겠지만 언젠가 성공하겠다라는 옥석 고르기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힘듭니다. 왜? 정보의 편중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정보가 여러분한테는 없고요. 대표이사들한테 있는 정보가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 저,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못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요즘
상장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규 상장이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매매하시는 종목들 중에 수익은 없고 투자만 받아서 몸집이 큰 회사들 많을 거예요. 뭐 시총이 뭐 2천억, 뭐 많게는 조 단위. 이런 회사들이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매매하기가 어려운 회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옥석 고르기만 제대로 해준다면요, 수익은 생겨요.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좀비 기업화되어 있는 이미 한계 기업에 다다른 유니콘들을 여러분들이 거를 줄 알아야 돼요. 야, 이 회사 네임밸류 너무 뛰어나. 이 회사는 너무 유명한 회사고 이 회사는 너무 잘 될 회사야. 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딱 두 가지 그 이유만으로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종목은요, 이름새가 높고 좀비 기업인, 그래서 주가가 싸 보이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요, 튼튼하고 유니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부 투자를 받아서 연명해 가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을 계속 노리는 게 아니라 내실을 다져서 이제 생산 설비를 좀 완벽하게 구축해서 매출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회사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즉 운영자금이라던가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투자하겠다라고 상장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날 거니까요. 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거의 비슷한 주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